첫 번째, 우리 아젠다 중에 첫 번째 토픽. 난프라핏과 프라핏의 큰 차이점. 그러니까 매우 하이 레벨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난프라핏에 관심 있으시니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스피릿을 좀 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오너십입니다. 그러니까 난프라핏은 기본적으로 냉정하게 말했을 때 진정한 오너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for profit은 오너 그리고 스테이크홀더 그러니까 주주가 있는 거죠. 난프로핏에 진정한 오너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진정한 오너가 없다. 난프로핏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느 순간 뭐 몇십 년, 백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난프로핏을 정리해야겠다, 클로즈 해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난프로핏의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라이빌리티가 있을 수도 있고 에셋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남은 모든 자산은 누구에게로 귀속될까요? 책장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오너가 있다면은 오너나 스테이크홀더가 네, 국가로 가나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 혹시 자산이 나오면 만약에 다른 논프로핏으로 기부를 해야 되나요? 어, 그 말씀도 맞습니다. 네, 지금 채창에 남겨주신 답변과 지금 마이크 켜고 말씀해주신 분의 답변이 다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516에 남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증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가버먼트로 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운어가 없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purpose예요. 그러니까 가장 키워드가 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non-profit은. 그래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덕이나 프로그램이 어쨌거나 퍼블릭에게 이로운가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for profit도 물론 요즘에는 소셜 임팩트가 중요하게 미션으로 있는 회사도 많고 소셜 엔터프라이즈도 많고 하지만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프로핏 메이킹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큰 차이고요. 세 번째는 텍스 관점이 있죠. 모든 난프라핏은 아니지만 어떤 유형의 난프라핏은 그 난프라핏이 벌어들인 모든 인컴 텍스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프로핏은 내가 벌어들인 earning, profit 모두에 대해서 텍스를 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이 펀딩 소스예요. 내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조달하는가. 그 난프라핏은 많은 비율이 도네이션과 그랜트에서 오는 거고 for profit은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오는 거죠. 물론 소액 예를 들면 소규모 창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전형적으로 봤을 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세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오너십과 퍼포즈, 텍스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전에 사실 비싼 세션 해가지고 그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답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바꿨습니다. 7월과 첫 번째 퀴즈예요. 지금 네 개의 사진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게 난프로핏일까요? 4번이요.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렇게 숫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네 개가 다 난프로핏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1, 2, 3, 4.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난프로핏이 무엇일까요? 3번, 전부, 2, 3, 4. 네. 네. 많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네, 전부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경우에 따라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개나 난프라핏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항상 난프라핏인 것, 상황 관계없이 언제나 난프라핏인 거는 4번이고요.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차일드 케어나 이제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수 있는데 이 에듀케이션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철학, 자기의 비전과 고글에 따라서 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어,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만든 사람의 철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political party도 정치적인 거는 왠지 non-profit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조직도 non-profit일 수 있습니다. non-profit이 굉장히 넓어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 하나로 예시를 그냥 가져와 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컨텍스트 사이즈가 작은 거 좀 죄송한데요. 어, 예를 들면 대학. 대학들 유형이 되게 많은데 이제 어떤 유형은 무조건 non-profit으로 해야 하고 어떤 유형은 for-profit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 주신 내용들이 대부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현재 미국의 non-profit이 대충 몇 개쯤 될까요? 6 digit, 7 digit? 대충. 네. 네, 현재 등록된 non-profit이 1.5 밀리언 이상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501c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모든 유형의 non-profit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개념 하나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니까 tax exempt status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tax exempt가 누구 기준에서의 tax exempt냐?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organization 관점이 있고 하나는 그 올거나이제이션을 도네이션을 하는 도너들의 관점이 있어요. 네, IRS에서 말하는 텍스 이그젬트라는 거는 이 올거나이제이션에게 정부가 인컴 텍스를 면제할 것인가 말까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올거나이제이션 도네이션 했는데 개인 세금 신고를 할 때 텍스 디덕터블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말하는 그 텍스 디덕터블은 도너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텍스 이그젬트라는 거는 올거나이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폴리티컬 파리 같은 것도 난프랍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경우에 이 폴리티컬 파리는 이 폴리티컬 파리라는 올거나이제이션으로서는 텍스 이그젬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여기서 걷어들인 모든 인컴에 대한 텍스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티컬 파리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도네이션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텍스 덱터블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를 면제받는 거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요. 이게 이제 IRS 정의를 하는 non-profit의 수많은 유형인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하나 창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를 각자 가보세요. 가셔서 이게 PDF 파일인데 페이지 69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69, 70, 71페이지에 Organization Reference Chart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5101C에도 1, 2, 3, 4, 5, 6, 7, 8, 9에서 29까지 있고 51C-D도 있고 그 non-profit 유형이 정말 많죠. 그 중에 51C3라는 건 정말 하나의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51C3를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많이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컬럼에 Contributions Allowable이라는 컬럼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너 관점에서 내가 여기 도네이션을 했을 때 텍스 디덕터블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근데 이 수십 개의 non-profit 유형 중에 501c3에 해당되는 non-profit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기부에 대해서 텍스 디덕터블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01c3를 하고 싶은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501c3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되게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니면 어떤 뭐 종교 관련된 단체가 됐을 수도 있고 아마 아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501c3라는 유형의 non-profit에 퀄리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분리 포인트에 나와 있는 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내가 501c3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퀄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 해당돼도 되고요. 하나만 해당되고 되고.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안에 들어간다면은 나도 이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체리터블이라는 게 좀 더 정의가 되게 넓은데요. 두 번째 분리 포인트. 그러니까 심플 스텝스도 일부 체리터블 플러스 에듀케이셔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프로그램이나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그 세금 보고할 때 텍스 브레킷이 있는 것처럼 슬라이딩 스케일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어떤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 비를 다르게 부과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면 체리터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 전체를 모든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해야만 한다는 아닙니다. 꼭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501c3 안에도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뭔가 구분이 엄청 많죠.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non-profit 유형인 501c3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퍼블릭 체러티 그리고 두 번째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에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무슨 재단, 게이츠 파운데이션, 포드 파운데이션, 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소규모 몇 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작은 수의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반해서 퍼블릭 체러티라는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소액 기부 플러스 정부의 그랜트로 일정 부분의 이상의 펀드가 운영이 되는 곳을 퍼블릭 체러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분의 1 이상이 소액 기부, 거버먼트로부터 와야지만 우리가 퍼블릭 체러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파일링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저희가 표시를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라이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좀 더 컨트롤이 있겠죠. 만든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룰 같은 게 있고요. 뭐 텍스 일부에 대해서는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 목적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체러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어, 되게 좋은 점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 반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퍼블릭에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조금 이따 베네핏이랑 그다음에 레스폰시빌리티 얘기할 때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참고로 심플 스텝스는 둘 중에 어디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네, 저희는 파운데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체러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501c3를 이제 하고 싶은 그다음에 하기 원하는 동기 중에 이제 베네핏이 있을 텐데요.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 페더럴 인컴 텍스가 면제된다는 것, 우리에게 도네이션한 분들에게 텍스 디덕터블 혜택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일 레벨에서도 주마다 다 법이 다른데 스테일 레벨의 여러 가지 셀즈 텍스 관련된 것들, 인플로이먼트 텍스 관련된 것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마다 법이 다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저는 또 되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상당 부분 버추얼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4번이 되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할인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포스탈 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작은 non-profit 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아니고요. 저희 네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베네핏 관점에서. 네. 미국에서 가장 큰 테크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non-profit을 위한 테크 마켓플레이스로 테크숲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베네핏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리스폰시빌리티들이 상당히 또 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이야기한 우리가 하겠다고 한 액티비티를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 미션과 온라인 되어서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레코드 키핑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난프라핏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퍼블릭 인터레스트, 그다음 트랜스페어런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트랜잭션, 이게 당연히 파이낸스 관련된 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파이낸스 이외에도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가버넌스로, 어떤 오퍼레이션과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되고, 내용 문서가 있어야 되고, 이제 매년 리뉴해야 되는 문서들도 있고요. 이런 게 되게 많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개인이 텍스 신고를 매년 하듯 오거나이제이션도 매년 애니얼 파일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이 공개해야만 하는 데이터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관련돼서도 우리 전체 버짓의 2% 이상을 도네이션하는 도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실명과 그 사람이 도네이션한 금액을 다 퍼블릭에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퍼블릭 서포트 테스트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통과 못하면 501c3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체러티 대 파운데이션 구분에 있어서 퍼블릭 체러티는 3분의 1 이상을 소액 기부와 가버먼트로부터 펀딩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3분의 1을 그렇게 받고 있는지를 5년 평균을 내가지고 리포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하지 못하면은 이제 501 자격을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테스트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IRS에서 랜덤 오디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나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키워드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의무를 해야 한다는 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C 들에 대한 정보를 대충 드린 것 같아요.